콩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장이 망가진다. 단백질이라서 무조건 좋다고 생각했지만 잘못 알고 먹었더니 신장이 망가지고 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콩에는 단백질 함량이 약 40%입니다. 그만큼 높은 단백질을 자랑하는데요. 특히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 섭취가 건강을 위해 강조되곤 합니다. 그러나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무조건 좋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던 단백질의 상식을 바꾸는 건강 정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올바른 단백질 섭취에 대한 개념이 잡히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100% 중에 60에서 65%는 소화가 되고 나머지 35에서 40%는 장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 남아있는 단백질은 우리 장 속에서 부패가 되게 되죠. 이것이 장 건강에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운동하시는 분들 중 단백질 보충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운동량이 많을수록 단백질 보충제를 더 많이 드시게 되시는데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단백질 보충제의 원료는 콩으로 만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가격이 싸기 때문입니다. 이 보충제로 지속적으로 먹어주게 되면 흡수되지 못하고 장에 남아있는 단백질들의 부패 과정으로 대장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 보니 오랜 기간 보충제를 섭취하며 운동하신 분들의 장 건강은 대체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는 강조되고 동물성 단백질은 좋지 않다고 하고 콩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장에 좋지 않다고 하고 과연 어떻게 단백질 섭취를 하는 게 건강에서 가장 좋은 것일까요? 그 해답은 대한민국의 전통 음식에 있습니다. 발효 과정을 마친 콩 원료의 식품에서 섭취하는 단백질이 건강에는 최고의 단백질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된장과 청국장입니다. 발효되지 않은 콩으로 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35에서 40% 정도가 장에 남아 부패하며 대장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효가 완료된 된장과 청국장은 우리 장에서 흡수율이 95%가 넘게 되게 됩니다. 거기에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익균까지 있기 때문에 위장 건강을 활발하게 해주는 효과까지 덤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운동이 끝나고 매일 청국장으로 단백질을 보충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공식품들의 경우 대부분이 콩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고 보충제를 과도하게 먹게 되면 대장가스 냄새부터 매우 독하게 바뀌게 될 정도로 지속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암 발병률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대장암입니다. 외식을 하기 위해 거리에 나가게 되면 주변에 보이는 음식점들 중 고깃집이 가장 많다는 건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단백질 주 공급원이 고기이고 고기도 숯불, 훈연 등 맛을 더하기 위해 부수적인 가공 방식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암 물질은 증가하게 되고 외식이 잦은 현대인들의 대장 건강은 늘 위험 신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들의 유전자에는 콩 단백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한국인들은 콩을 주 단백질 공급원으로 섭취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전 형질이 콩 단백질을 주로 섭취해오다 급격한 경제 발전으로 인하여 육류 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대장에 생기는 용종은 이제 건강검진 중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적색육을 구워 먹는 식습관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장 건강에는 가장 좋습니다. 이미 육류의 과다 섭취가 대장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것은 수없이 많이 입증된 사실입니다.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육류 단백질로 섭취하기보다는 콩 단백질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섭취하는 것이 좋고 가장 좋은 것은 콩을 원료로 발효 과정을 마친 발효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대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콩 발효식품은 청국장이 있고 또 일본에서 유래가 된 낫또가 있습니다. 청국장과 낫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발효식품인 두 식품은 지프로 발효하는 과정에서 유익균과 유익균이 아닌 균까지 함께 발효, 부패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간혹 냄새가 너무나 심한 청국장의 경우에는 발효가 지나치게 되어 유익균이 많은 발효가 아닌 부패가 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즉 부패된 냄새가 나는 청국장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낫또의 경우는 유익균인 낫또균만 추출하여 만든 상품들입니다. 부패균이 아닌 유익균만으로 형성되어 있고 섭취가 간편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볼 때 콩 단백질, 발효 콩 식품에서는 낫또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상태입니다. 발효 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발효식품들도 현재 정부 과제로 표준화를 거치며 낫또와 같이 간편 콩 발효식품으로 나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콩 발효식품들,
특히 신토불이 국내산 원료로 제조되는 제품들이 나오게 될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낫또는 국내에서도 생산되고 있지만 일본에서 낫또균을 정식 수입해야만 만들 수 있으며 식품 특허도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국내산 콩 발효식품이 나오길 응원해 보겠습니다. 콩 원료의 단백질 섭취가 좋다고는 하지만 매일 콩 단백질만 섭취할 수는 없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좀 더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동물성 단백질로 인하여 많은 성인병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은 양으로 많은 단백질 양뿐 아니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 콩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식물성 단백질은 지방 함량이 적고 칼로리도 낮고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위험성이 없는 반면 류신 성분이 부족하여 단백질 성분이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여 장에 남아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일일 권장 섭취량을 준수하며 동물성 단백질을 35에서 40%, 식물성 단백질을 60에서 65% 유지해주는 게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만이신 분들께서는 체중에 따라서 동물성 단백질의 양을 훨씬 줄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단백질 공급원인 계란에 대한 상식을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계란 자체에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워 먹을 때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삶아서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맥반석 계란처럼 흰자가 변색된 것은 맛은 더 좋을지 몰라도 단백질이 변성된 상태이기에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하루에 1개 이상의 계란을 드시는 경우 4시간에서 5시간 이상 시간텀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노른자가 간혹 암록색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삶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노른자의 철불과 흰자의 유황성분 결합으로 황화제 일철 성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물에 잘 녹지 않는 성분이므로 계란은 너무 익히지 말고 먹기 좋을 만큼 적당히 삶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백질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건강에 생각보다 크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증상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단 음식이 자주 땡기게 됩니다. 그리고 체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피곤함이 잦고 의욕 저하, 손톱 발톱이 깨지는 현상, 모발이 빠지는 현상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평소 없던 증상임에도 이러한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느껴지신다면 나의 식습관에 단백질이 적고 지방, 당, 가공식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지 반드시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발효된 콩으로 된 식품, 혹은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 계란, 삶은 닭가슴살 등과 같은 양질의 단백질들을 식단에 매일매일 배치해 두어야 합니다. 적색육으로 단백질을 섭취한다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보단 앞에서 설명드린 식품들로 단백질 섭취를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단백질은 얼마나 섭취하는 게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의 체중에 따라 섭취 권고량이 다르니 계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 계란 하나의 단백질 함량은 약 포지 정도입니다. 주로 섭취하시는 음식들의 단백질 함량도 점검해 보시기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신의 체중에서 0.8에서 1을 곱한 양이 하루에 내가 섭취해야 하는 단백질 양입니다. 60kg의 성인인 경우에는 하루 48g에서 6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고 섭취량에 비해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에 신장, 대장 등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장이 망가지는 이유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렇듯 일일 섭취량이 추천되는 기준은 성인 2000kcal를 하루 동안 소모하는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활동량이 너무나 많으신 분들께서는 3000에서 5000kcal까지도 소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단백질 소모량이 많아지게 되므로 더욱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고 모두 고기로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약 7:3 비율로 섭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일매일 이대로 맞춰서 섭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평소 단백질을 챙겨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최대한 비율을 맞춰 섭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섭취 영양소이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소를 만드는 영양소 단백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만, 당뇨, 고혈압 등과 같은 성인병이 있으신 분들은 식단 구성을 꼼꼼하게 구성하셔야 하고 이것이 스트레스가 아닌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즐거운 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단백질에 대한 건강 정보가 조금이나마 시청하시는 분의 건강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채널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